한나라 때 사관 사마천은 오제번기에서 선양으로 이어지는 5명의 성군을 차례로 나열한 후 후대에 이어지는 세습왕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의 조상을 모두 제국 전국의 후손들이 설립한 나라로 기록하며 믿거나 말거나 식의 족보를 완성합니다. 한나라 이전의 모든 세습왕조의 역사는 제국의 후손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을 해먹었다는 해계관 계보는 수천 년 동안 실제 역사로 믿어졌으며 온갖 신화로 각색되고 숭배되었으나 청나라 말기 의고학파를 중심으로 하나라와 은나라의 기록은 믿기 어렵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20년대 우연히 갑골문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은어의 발굴이 진행되자 은나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중국 최초의 문명 세력으로 증명된 은나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때 실존 여부를 의심받았던 은나라는 1900년대 들어 용골이라는 한약재에 우연히 글자가 새겨졌음을 발견하고 출처를 확인하던 중 하남성 북부에 위치한 안양 인근의 소둔촌에서 출토된 귀갑으로 인해 역사 속에 실존했던 국가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수십 차례 발굴 결과 약 15만 개의 갑골문이 새겨진 귀갑과 견갑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청동기와 무덤을 확인하였는데, 이때 출토된 갑골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사마천의 기록에 등장하는 은나라 왕의 이름과 갑골문의 기록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천은 은봉기를 기록함에 있어 탕에 의해 설립된 은나라는 총 30명의 왕이 세습을 통해 왕조를 이어갔으며 중간에 수도를 여러 번 옮겼다고 기록하였는데, 발굴로 드러난 은하가 제22대 왕 무정으로부터 마지막 왕 제신이 희주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수도였음이 갑골문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인 은어는 하상조 단대공정에 의해 확정된 상나라 550년의 역사 중 후반기인 기원전 125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약 2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으로, 갑골문에는 자신들의 국호를 대읍상이라 불렀으며 부족 이름은 상이라 기록하였는데 은이라는 명칭은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이라는 명칭은 주나라 사람들이 상족을 깔보면서 부르던 명칭으로, 희주에 의해 대읍상이 멸망한 후 대부분의 상족은 농사를 통해 생활하던 근거지에서 쫓겨나 천하를 떠돌며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산업공상의 마지막 계급으로 전락시켜 천대했던 이유 또한 주나라에 의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은어 유적의 규모는 약 2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으로 소둔촌 동쪽에 왕궁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왕실무덤 13기가 발견되자 학자들은 이곳이 상족국가인 상나라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곳에서 발굴된 갑골문은 상나라 역사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한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갑골문은 기원전 1250년경부터 시작된 상나라 후기 은어시대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 전복수를 기록했던 문자로, 귀갑이라는 거북이 등갑과 수골이라는 짐승의 뼈에 전복 과정이 새겨진 중국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은어에서 발굴된 갑골문은 대략 5,000개의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는데, 해독된 글자는 약 1,00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고유명사이거나 딱 한 번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상나라를 정복한 서주의 수도로 추정되는 부풍영과 기산 사이의 주원 유적지에도 갑골문 1만여 편이 발견되어 주나라 초기까지 갑골을 이용한 전복 행위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서 같이 발견된 수백 점의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은 갑골문 해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은 왕실의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날짜를 조상신인 상제에게 아뢰고 점을 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인데, 무정부터 제31대 제신까지 행해진 복사 행위를 기록한 것이며, 제20대 반경으로부터 제22대 소울까지의 복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하루에 하나씩 차례대로 뜨거워져서 10일의 주기를 이룬다고 믿었는데 왕의 명칭에 갑을병정과 같은 천간이 사용되었으며 12지지와 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가 발견된다는 점으로 볼 때 육식갑자의 기원이 갑골문에 유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갑골을 관리하고 점을 친 사람을 정인이라 불렀는데 전복 과정 중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떤 내용을 신에게 묻는 행위는 정인이 담당하고 귀갑에 나타난 신탁의 기흉은 왕이 직접 풀었으며 전복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록하는 것도 정인의 역할이었는데 22대 왕 무정 시기에는 120명 정도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상족에 숭배하였던 조상신은 상제였는데 왕이 죽으면 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정국가로 왕은 제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같은 제를 숭배하는 시족끼리 연합하여 국가를 이루게 된 시족국가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마천이 기록한 오제에 대한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점괘를 나타내는 효는 갑골문에서 좌우로 획을 엇갈리게 그은 것으로 처음 나타났는데 사마천은 주역에 64개를 구성하는 효를 주문왕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기원은 상나라 전복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나라 왕실은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전복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복사를 기록한 갑골문은 상나라 사회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거나 사마천에 의해 잘못 알려진 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 하나라와 상나라의 연대기를 확정한 공정팀의 역할은 사실 사마천이 기록한 하본기와 은본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마천이 하나라 마지막 왕 거를 물리친 탕을 상나라 설립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정팀은 얼리토 유적과 가까운 낙양의 엔스 유적이나 정주의 얼리강 유적을 상나라 초기 수도로 보고 하나라와 상나라의 연대기를 확정했지만 갑골문에서 탕은 상나라의 설립자가 아니라 중시적격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갑골문에는 탕왕을 칭송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꾸준히 등장하지만 하나라와 싸웠다는 언급은 없으며 하나라로 비정된 얼리토우 1, 2기 왕궁 유적과 상나라 초기로 추정되는 얼리토우 후기 유적 사이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나라의 왕위 계보를 보면 모계사회보다는 북권 중심의 시족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형제가 권력과 부를 상속하는 세습제를 택했다가 후기에 이르러 부자 상속이 좀 더 일반적인 권력 승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상나라의 도읍지로 약 10여 곳에 지명을 언급하며 여러 번 천도했다고 기록했지만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수도는 어느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고증되지 않고 추정만 무성하기 때문에 상나라 초기 역사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19대 왕 반경이 황하 이북에 있던 원래 도읍지에서 천도를 고심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황하 남쪽에 탕이 도읍했던 박에 천도한 후 23대 왕 무을 시기에 박을 떠나 황하 이북으로 옮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에 따르면 박은 정주 근처의 상성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느 유적과는 직선거리로 약 160km가 떨어져 있다는 오류가 존재하며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에서도 천도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어 유적에서는 19대 반경부터 21대 서울까지의 전복 행위에 대한 복사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조상으로 제사의 대상이었던 것만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 증명된 상나라 왕은 22대 왕 무정부터 제을까지로 발견된 갑골문 중 절반 이상이 무정 시기 때 발생한 복사 기록입니다. 즉 어느 시대 200년의 역사 동안 행해진 제사의식의 절반 이상이 무정 때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해야 할 국가 행사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묻는 수백 개의 갑골문과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무정 시기가 상나라 최고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즈텍이나 마야 문명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주술적 도철 문양이 가득한 청동제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된 무정의 왕비묘에서는 개 6마리와 함께 16명의 순장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다른 무덤에서도 대규모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순장은 왕실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매장 문화로 보입니다. 갑골에는 제사의식에 쓰일 재물을 죽이는 12가지 방법과 함께 인신공양이 서슴없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강족이나 이족 같은 다른 민족을 포로로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으며 농사가 안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제사를 주관하는 정인을 제물로 사용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신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왕은 책임을 지지 않고 정인을 희생자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시대의 건축기술은 벽돌과 기와가 출현하기 전으로 당시 왕궁터를 복원해보면 자주 지붕을 갈아줘야 했으며 지붕과 기둥이 무너지는 일도 자주 발생하여 건물을 짓기 전 제사의식을 통해 재물을 땅속에 묻었던 흔적으로 기둥 아래에서 해골이 대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갑골문학자이자 사학자인 호호부는 갑골문을 근거로 200년 동안 약 13,000명이 제물로 바쳐져 희생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이 숫자도 자신이 해석한 갑골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무정 시기에 가장 많은 제물이 바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이 포락지연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과거로부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인신공양의 풍습은 전국시대까지 남아있다가 진나라 때 폐지되었으며 순장제도는 명나라 영락제가 죽을 때 비빈 3천여 명이 순장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청나라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정시기 상나라는 시족 집단을 중심으로 성벽을 갖춘 읍이 행정단위로 등장하는데 대읍은 상나라 왕이 거주하는 왕성과 외성으로 둘러싸인 중심구역이며 상나라 왕과 연합관계에 있는 시족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조급과 소읍으로 구성된 정치적 연합관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봉건제도의 시초가 주나라가 아닌 상나라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 사용에 대한 증거는 무정제의 때 처음 나타났는데 최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사육한 품종의 말이었음이 유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적인 무기로 활과 검, 창, 도끼 등 전형적인 청동 무기였음이 증명되었는데 전차가 전투에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갑골에는 전쟁에 대해 묻는 전복이 많았는데 대체로 강족과 이족 그리고 인방, 귀방, 토방, 주방과 같은 주변 국가의 정벌 문제가 전복의 주된 대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주방은 훗날 무력으로 상나라를 정복한 주나라를 말하며 전복술에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정 시기부터 적대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골문에는 무정 이후에도 전쟁을 이유한 복점 기록이 꾸준히 등장하는데 왕조 말기인 제을, 제신 시기에 들어 동의적으로 대표되는 인방과의 과도한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면서 서쪽의 주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이 틈을 타 관중지역의 희주가 서방의 여러 부족을 모아 대읍상을 공격하자 상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천은 은봉기 대부분을 할애하여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의 포악함과 배덕함 그리고 달리기에게 빠져 황금을 일삼아 민심을 잃고 제후들이 배반하자 희주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왕조의 흥망은 덕치에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어에서 발굴된 갑골문에는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에 대한 복사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상나라 멸망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쟁의 승자인 주나라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